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세린을 단순한 연고로만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드름이 생기거나 모공을 막는다는 오해까지 하시는데 고도 정제된 약국용 바세린은 오히려 피부 회복에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고가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도 수분 유지율이 훨씬 높다는 임상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접한 것은 25년 전 미국 피부과 학회 세미나에서였습니다. 수백 가지의 고급 화장품 성분 중에서 유일하게 10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물질로 바세린이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바세린이 피부 장벽 보호를 넘어 세라마이드 생성까지 유도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저는 그때부터 바세린을 피부 재건의 핵심 치료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환자분 중 60대 중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고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분이셨습니다. 자녀들 결혼식이 다가오자 오랜만에 피부과를 찾아오셨습니다. 거칠어진 피부에 깊게 패인 주름, 탄력 없이 처진 눈가와 볼살, 무엇보다도 피부가 유난히 얇고 건조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세라마이드와 콜라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쓰셨던 화장품은 20만 원이 넘는 고가 브랜드 제품이었지만 오히려 피부를 더 자극시키고 있었습니다. 유효 성분은 거의 없고 화학적 향료와 방부제가 주를 이루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분께 저는 딱 3가지만 권했습니다. 첫째, 세안법 바꾸기. 둘째, 수분 바세린 보습 루틴 적용. 셋째, 생활 습관 교정. 불과 3개월이 지나고 난 후 그분의 피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깊은 팔자주름이 부드럽게 완화되었고 피부결은 매끈해졌으며 자녀 결혼식 사진을 보면 10년은 더 어려 보였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고가의 시술이나 특수한 화장품 때문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단돈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바세린, 그리고 자연 유래 오일 몇 방울, 올바른 루틴만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세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는 방법과 순서입니다. 잘못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어떤 보습제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여줍니다. 올바른 바세린을 사용할 수 있는 바세린 3단계 루틴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게 세안 후 수분크림이나 에센스를 먼저 발라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합니다. 둘째, 쌀 한 톨 정도의 바세린을 손바닥에 녹여 체온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셋째, 얼굴 전체에 문지르지 않고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발라줍니다. 절대 강하게 비비거나 넓게 밀어 바르지 마십시오. 최적의 시간은 밤 10시 이전입니다. 이 시간은 피부 재생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대이며 수면 중에 피부 장벽이 재건되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 한 방울 자연 유래 오일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로즈잎 오일, 호호바 오일, 카모마일 추출물 중 하나만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오일들은 피부 속 깊이 침투하여 손상된 세포를 진정시키고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노화가 시작되는 부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만 집중하시지만 노화는 얼굴보다 목, 손 등 팔꿈치, 무릎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특히 목은 콜라겐이 적고 자외선에 노출되기 쉬우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반복된 주름 생성 부위입니다. 목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얼굴과 동일하게 수분 바세린, 자연 오일 순서로 도포하되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발라주시고 잠자기 전에는 목 전용 스트레칭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등은 물을 자주 사용하는 분일수록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손을 씻은 직후 수분크림과 바세린을 바른 후 면장갑을 착용하고 주무시면 다음 날 아침 손끝까지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각질이 두꺼워져 주름이 쉽게 생기는 부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질 제거 후 위 루틴을 반복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시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평소 습관에 있습니다. 첫째, 세안 습관. 절대 뜨거운 물로 세안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문지르는 것도 금물입니다. 세안은 미지근한 물과 충분히 거품낸 클렌징 폼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세안 후 2분 안에 수분크림, 3분 안에 바세린을 바르는 3분 보습 법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수면 자세.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 자거나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주무십니다. 이 자세는 눈가와 팔자주름, 심지어 목주름까지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낮은 베개에 바르게 누워 자는 습관만으로도 주름 형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 자세.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목 피부는 접히고 주름이 생깁니다. 눈높이에 맞춰 올리고 30분마다 가볍게 목을 돌리는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피부는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천 가지 성분을 함유한 고가 화장품보다 피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수분을 공급해 줄 것, 자극을 차단할 것, 그리고 회복 시간을 줄 것. 바세린과 자연 오일은 이 3가지 모두를 충족시켜 줍니다. 실제로 바세린 요법을 추천드리면서 받게 되는 질문이 아래와 같이 정말 많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80대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얼굴이 10년 이상 젊어졌다는 피드백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 보호막을 씌워 자극을 막고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바세린이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약국용 바세린은 고도로 정제된 순수 페트롤라툼으로 모공을 막지 않으며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았습니다. 왜 이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장품 회사는 이익을 내야 합니다. 바세린과 오일만으로 피부가 개선되면 고가 제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은 78세 남성이셨습니다. 퇴직 후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손등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팔꿈치 주위가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피부염이라고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지만 2주 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손등 피부는 껍질처럼 일어나 있었고 표피 아래가 붉게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진정과 보호가 우선입니다. 저는 그분께 고가 연고 대신 수분크림과 바세린 그리고 카모마일 오일을 처방했습니다. 손 씻기 직후 수분 보충, 바세린 소량 덧바름, 면장갑 착용. 이 과정을 하루 3회만 반복하시도록 했습니다. 3주 후 그분은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손등이 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졌던 피부가 봉합된 것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워졌고 붉은 반점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자극받지 않고 보호만 받으면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요. 목주름 집중관리법을 말씀드리자면 목은 얼굴보다 세포 재생 속도가 느리고 자외선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위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건조함이 심해지며 주름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분 공급 후 목 라인 따라 바세린을 1cm 간격으로 소량 두드려 바릅니다. 이때 바르면서 동시에 목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리프팅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눈가와 입가 주름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가는 피지선이 거의 없어 쉽게 건조해지고 입가는 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움직임으로 주름이 쉽게 깊어집니다. 바세린을 바를 땐 반드시 손끝으로 체온을 이용해 녹인 후 두드리는 방식으로 흡수시켜야 하며 절대 문지르지 마셔야 합니다. 눈가는 위에서 아래로, 입가는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터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팔꿈치, 무릎, 뒤꿈치 등 거친 부위. 이 부위들은 각질이 두껍고 마찰이 잦아 각질층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특히 무릎과 팔꿈치는 체중이 실리며 접히는 구조여서 탄력이 쉽게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1회 미온수에 10분 정도 담근 후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 제거하고
수분 공급 후 바세린을 2겹 바르십시오. 고령층 피부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노년기의 피부는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피지성과 땀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콜라겐 생성 능력도 급격히 저하됩니다. 더 큰 문제는 혈류량 감소입니다. 혈액순환이 줄어들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가 회복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극을 철저히 차단할 것. 둘째, 수분 증발을 방지할 것. 셋째, 자연 재생 환경을 유지할 것.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83세에 처음으로 피부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일로 지내오신 터라 얼굴에 검은 반점과 깊은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시술을 권했지만 고령의 나이로 인해 부담이 컸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안 후 수분 바세린, 밤엔 자연 오일 한 방울과 바세린 혼합 목과 손등까지 동일하게 루틴 적용.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4개월 후 같은 분이 재진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살결이 부드러워졌고 피부색이 한결 맑아졌으며 주름은 여전했지만 깊이가 얕아지고 탄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요즘 뭐 바르세요? 피부 시술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매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루틴에 충실할수록 반응합니다. 하지만 바세린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바르지 마시고 수분 공급 후 바르십시오. 피부가 마른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오히려 수분 증발을 막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반드시 수분크림 또는 에센스 도포 후 바세린을 덧발라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양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쌀 한 톨 크기 정도로 충분합니다. 셋째, 손끝 온도를 이용해 녹이십시오. 차가운 상태의 바세린은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녹인 후 피부의 체온에 가까운 상태로 발라주셔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인 피부 자극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름을 악화시키는 습관들 중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개 자국,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에 선명하게 남는 베개 자국. 반복될 경우 진짜 주름으로 굳어집니다.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음식을 항상 한쪽 턱으로 씹으면 얼굴 비대칭은 물론 팔자주름 깊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눈 비비기, 건조하거나 가렵다고 자주 눈을 비비는 습관은 눈과 피부를 급격히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습관 하나하나가 얼굴의 나이를 앞당기게 됩니다. 피부는 외부의 충격보다 이런 미세한 일상 습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정제된 바세린은 안전합니다. 환자분들 중 바세린 성분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바세린은 USP 등급이라고 하여 고도 정제 과정을 거친 순수 페트롤라툼입니다.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완벽히 제거되어 있으며 미국 FDA, 유럽 EMA에서도 의약품 보조제로 사용 가능한 안전한 성분으로 인증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바세린을 발라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루틴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니까 바세린을 발라야지 하는 식으로 건조한 상태에 바세린만 덧바르면 피부 속 수분은 이미 증발한 뒤이고 바세린은 단순히 겉표면만 덮는 역할에 그치게 됩니다. 피부에 진짜 모습을 주는 순서는 항상 수분 먼저, 바세린 나중입니다. 수분을 공급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든 후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세린의 역할입니다. 이 순서만 바르게 지켜도 피부 회복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집니다. 피부는 크게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외부로부터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자극 물질의 침입을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각질층이 건조하거나 손상되면 피부는 급속도로 노화되고 민감성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각질층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은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속에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며 바세린은 이 세라마이드가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우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연구한 임상 사례 중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확인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손실률이 30% 이상 낮았고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은 평균 45% 높았습니다. 특히 바세린과 로즈잎 오일을 함께 사용한 그룹은 콜라겐 밀도가 높아지고 색소 침착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60대에 돌입하면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성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수분크림 선택이 중요하며 보습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한 후 바세린으로 수분을 잠가주는 구조가 필수입니다. 오일은 호호바 오일이 가장 무난하며 자극도 적습니다. 70대가 되면 자외선 손상과 색소 침착이 본격화되며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톤 개선을 원하신다면 로즈잎 오일을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시고 하루 10분씩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미세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이 시기에는 목과 손 등 관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80대 이상부터는 피부 세포의 재생 속도는 많이 느려지지만 반응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제는 거품이 많이 나지 않는 약산성으로 수분크림도 향이 없고 점도가 낮은 것을 고르십시오. 밤에는 카모마일 추출 오일과 바세린을 아주 소량 혼합해 부드럽게 두드려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십시오. 피부는 물리적 자극보다 환경 자극에 더 민감합니다. 실내 온습도 조절만 잘해도 피부가 안정되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을 줄이고 세안 직후 보습 루틴을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습도는 50% 전후, 온도는 22도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 루틴은 하루라도 빠지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한 환자분은 3주간 꾸준히 루틴을 적용하다가 단 2일 동안 생략했는데 이틀 만에 눈가와 입가 주름이 도드라지고 코 주변이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피부는 일관성과 반복을 통해 회복되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 호르몬 분비의 핵심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전에 수분 마이너스 바세린 루틴을 완료해야만 피부가 안정된 상태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일은 반드시 한 방울에서 두 방울로 제한하고 바세린과 섞기 전 손바닥에서 충분히 온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시술보다 100번의 일관된 루틴이 더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무심코 생략한 바세린 한 번이 내일의 주름 한 줄이 됩니다. 피부는 우리가 해주는 보살핌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를 매일매일 진행해 보세요. 세안은 미지근한 물과 약산성 제품으로 부드럽게, 세안 후 2분 안에 수분 공급, 3분 안에 바세린 덧바름, 하루 2회 아침과 저녁 꾸준한 루틴 유지, 바세린은 쌀 한 톨 크기, 손끝 체온으로 녹여 두드리듯 바르기, 눈과 목손 등 팔꿈치 등 노출 부위에도 동일하게 적용, 스마트폰은 눈높이에 맞춰 사용, 목 스트레칭 병행, 베개는 낮은 높이로 얼굴이 눌리지 않도록 수면 자세 교정, 실내 습도 온도 조절, 자극 환경 최소화, 한 방울 오일과 바세린 혼합 시에는 성분 안정성을 고려, 루틴은 절대 하루도 거르지 않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 위에 필요한 단 하나, 꾸준함이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피부는 반드시 회복합니다. 저는 그 증거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계절에 따라 피부가 달라진다고 느끼십니다. 실제로 피부는 온도, 습도, 자외선 강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세린을 활용한 루틴 역시 계절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절기에는 건조한 바람과 미세먼지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붉은기와 각질이 쉽게 올라옵니다. 이 시기에는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되
바세린 양은 줄이고 자연 유래 오일을 함께 혼합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피부에는 카렌듈라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여름철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자외선이 강해지는 계절입니다. 바세린 사용 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아침보다는 저녁 루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안 직후 수분 젤 타입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은 눈가와 입가 같은 국소 부위에만 얇게 바르십시오. 로즈잎 오일은 색소 침착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을철은 피부가 갑자기 메마르게 변하면서 잔주름이 선명해지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시 바세린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 팔꿈치, 무릎 등 굴곡진 부위는 이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호호바 오일과 바세린을 섞어 마사지하듯 사용하십시오. 또한 겨울에는 피부 재생이 가장 느려지고 트러블보다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2번이 아닌 3번, 즉 오전, 오후, 취침 전 총 3회의 루틴을 권장드립니다. 건조함이 심할 경우 바세린을 2번 겹쳐 바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통기성 있는 면 마스크나 손장갑으로 마무리해야 공기 순환이 유지됩니다. 피부 관리에 있어서 스킨케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자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세린을 꾸준히 발라도 마찰, 건조한 공기, 자외선, 베개 눌림 같은 일상 자극이 반복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옷깃이나 마스크 재질을 부드럽게 바꾸십시오. 둘째, 베개 커버는 실크 또는 극세사 소재로 바꾸고 주 2회 세탁을 권장합니다. 셋째, 하루 최소 15분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차광 커튼으로 실내 자외선을 차단하십시오. 피부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28일, 즉 한 달간 각질층의 재생이 반복되어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만에 포기하십니다. 소용이 없다고요. 하지만 피부는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꾸준함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당신이 어떤 리듬으로 세안하고 어떤 방식으로 잠들며 어떤 손끝으로 바세린을 바르느냐에 따라 피부는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바세린 한 번을 성의 있게 두드리느냐 아니냐가 한 달 뒤, 1년 뒤 당신의 얼굴을 결정합니다. 제가 평생 본 피부 중 가장 아름다웠던 분은 피부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마에는 여전히 주름이 있었고 눈가에는 얇은 선이 있었지만 피부 전체에서 빛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화려함보다 정직함에 반응합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피부를 회복시키는 습관의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손에 쥐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세안 수분 바세린.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피부는 지금보다 반드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수천 명의 피부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피부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 반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시술도 일관된 루틴 하나만 못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제품도 잘못된 사용법 하나면 무의미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피부를 지키는 루틴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지혜의 일당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